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김광규 시인의 현대시 묘비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이 공주 공산성 입구에서 만난 비들인데요. 이렇게 비가 숲을처럼 있다고 비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림은 누구누구의 선정, 누구누구가 정치를 잘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자, 이 시대의 지식인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시인, 즉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행 중에 자주 비석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비석들이 있는 곳을 비림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숲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비림 앞에는 선정을 펼친 관리들을 위해 백성들이 세웠다. 대부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는 그런 비림들을 볼 때마다 백성을 수탈한 관리들의 행적을 미화한 기록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투명해진 세상인 지금도 회장님들, 장군님들, 정치인, 교수님들까지 갑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묘비 명예는 회장님으로, 장군님으로, 정치인, 교수님으로 이런저런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되겠지요. 세월이 지나면 역사는 그들의 업적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자, 묘비명은 묘비에 새긴 글입니다. 그 글에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미화된 모습이 담길 것이니까요.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세태 비판과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시인, 즉 지식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김광규 시인의 묘비명입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자, 묘비명은 묘비에 새긴 글입니다. 대체로 미화되기가 쉽습니다. 자, 한 줄의 시는커녕, 자, 이렇게 대갈로 한 것, 시는 긍정적인 것 또는 정신적 가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어. 자, 소설도 시와 같이 긍정적인 것, 정신적 가치죠.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자, 시와 소설을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그는 세속적,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 인물이 되겠죠. 이런 그가 세속적,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니까 행복하게 살았다. 많은 돈을 또 벌었습니다. 자, 이 돈 억세 관련 거는 부정적인 것, 세속적 가치를 뜻합니다. 높은 자리, 역시 세속적이고 부정적 가치죠.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자, 이처럼. 자, 지시어를 사용해서 화자가 직접 관찰하고 서술하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뒤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훌륭한 비석. 자, 이런 부정적인 인물이 좋지 않는 일로 돈이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인물의 비석을 훌륭한 비석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반어법이죠. 자,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그가 남긴 훌륭한 비석입니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자, 이 문인은 결국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바로 지식인이 되겠죠.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자, 이런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기리는 묘비명을 바로 여기 썼죠. 자, 이런 인물들을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한다고
그런 성화, 곡학아세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역시 지시어 여기를 사용해서 화자가 직접 관찰하고 서술하는 듯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문학을 하는 사람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현실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다음 시를 한번 볼까요?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시니여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시니여 이 결의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자,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을 찬양하는 그런 아닙니다. 하다못해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전두환을 찬양한 서정주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바와 같이 서정주 시인은 굉장히 시를 잘 썼죠. 친일한 것하고 이렇게 전두환을 찬양한 것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곤욕을 또 치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하고 또 수많은 수천억 원의 돈을 또 부정축제한 것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했죠. 자, 문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 참 걱정거리죠. 자, 물질적 가치에 영합한 문인의 위선, 꼭 문인만 이야기하는 건 알 겁니다. 지식인들의 어떤 위선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자, 세상이 불타도 돌로 된 묘비는 남아있겠죠. 자, 긍정적 정신적 가치가 사라져도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는 남는다. 우리 옛날부터 친일파들의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것도 반어죠. 왜냐하면 묘비는 묘비가 불의 뜨거움을 견딘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불의 뜨거움은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고요. 이 묘비는 살아. 자, 이 묘비는 부정적이고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가 됩니다.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다 타버렸지만 돌로 된 묘비는 살아서 역사적 사료가 되죠. 자, 미화된 잘못된 기록이지만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또 사료가 되겠죠. 이것도 귀중한 사료는 반어법입니다. 이걸 보고 또 역사가가 기록하겠죠.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이게 무슨 역사고 이런 뜻이죠. 역사의 기록이 믿을 수 없다. 이런 역사는 안 된다. 자, 울분과 답답함의 표치를 할 수 있겠죠. 잘못된 역사에 대한 어떤 비판입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정교과서 문제도 바로 이와 또 연결할 수 있겠죠. 자, 바람직한 역사가의 자세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올바른 사관을 갖고 기술을 해야 되겠죠. 사기를 쓴 사마천이 생각나네요. 자,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자, 시인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시인, 바로 이 시대의 지식인입니다. 자, 무덤을 남길 곳이 없다. 무덤이 필요 없다. 서리법이죠. 자, 시인은 무덤을 남길 필요조차 없다. 무슨 뜻입니까? 자,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죠? 현실이 역사도 올바르지 않고 시인은 정말 가치가 없다. 자, 그런데 비관적이지만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세속적 가치를 담은 무덤과 묘비명을 남기는 게 아니라 긍정적 정신적 가치를 담은 묘비명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역사론부터 거신야까지는 긍정적 가치가 부정적 가치에 의해 파괴되는 것에 대한 항변입니다. 자, 묘비의 가치와 시인의 역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고,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되고요. 자, 반어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풍자적입니다. 주제는 물질적 가치에 경도되는 치우침입니다. 쇠퇴 비판과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 됩니다. 자, 특징은 지시의 사용으로 화자가 현재 묘비를 관찰하고 서술하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고요. 묘비를 앞에 두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을 사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고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했죠.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화작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겠죠. 시인은, 지식인은 세속적 가치를 담은 무덤과 묘비명을 남기는 게 아니라 긍정적, 정신적 가치를 담은 묘비명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식인은 부정적,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시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 시대 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시대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자신이 남기고 싶은 묘비명을 한번 써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펼쳐보기 바랍니다. 오늘 김광규 시인의 묘비명,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